안녕하세요. 네, 지금 아이랑 같이 오신 분들도 계시고 어머님들만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청소년 독서 토론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강좌를 맡은 지은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선 강사 소개부터 할 텐데요. 우선 저는 지금 강남구립 열린 도서관에서 지금 이제 초등 독서 토론 교실하고 중등 독서 토론 교실을 7월부터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 저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나의 첫 독서 토론 모임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건 이제 일반, 그러니까 중등 이상 대상으로 한 도서고요. 그리고 또 그림책,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칼럼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나온 한 책 읽기 독서 토론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선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일은요. 독서 토론 대회를 운영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나 이런 곳에서 뭐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서 혹은 이렇게 시에서 대회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대회에서 이제 뭐 운영위원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심사위원으로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 대회들은 이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대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필독도서 읽기 운동이라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겠지만 올해 7회를 맞이하고 있는 대회입니다. 2020년도 겨울에 또 진행하는 대회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대회는 이제 저희 협회에서 새로 시작하는 이 올해부터 여름에 시작하는 이제 대회가 있고요. 네, 이건 이제 안산시에서 진행했던 대회이고요. 네, 이거 뭐 예전에 방송에 한번 나왔어서 자랑 삼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포스터가 지금 사실 이제 중등부 거 올리려다가 지금 잘 안 돼가지고 말았는데 초등 독서 토론 교실을 이제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 이제 관장님 저기 뒤에 계신데 관장님하고 뜻이 맞아가지고 중등 독서 토론 교실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11월 달에요. 그래서 지금 초, 중, 고등 혹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독서 토론을 널리 알리고 있는 1인이고요. 그리고 일반인들 대상으로 해서는 이제 독서 토론 전문가, 그러니까 교육하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오늘 해야 될 얘기는 사실 청소년 독서 토론에 대한 얘기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선 청소년 얘기하기 앞서서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먼저 알아셔야 될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2017년도 2월 보도자료에 따르면요, 연간 독서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대요. 그 연간 독서율이라는 게 뭐냐면 1년에 한 권 이상을 읽는 사람의 비율이 얼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권을 읽는 사람이 65%였는데 59.9%로 줄어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초중고등학생들은 94.9%에서 뭐 91.7%로 줄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죠. 이거 보면 별로 안 심각한 것 같은데 사실 한 권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좀 심각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종이책 독서량을 보시면은 연간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70권 정도 읽는데요. 70권 정도. 그리고 중학생은 뭐 한 20권 정도, 20권 좀 안 되게. 그리고 고등학생은 뭐 한 9권, 그러니까 10권이 채 안 된다는 거죠. 초, 중, 고등학생들은 학교를 다니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학교에서 책을 많이 읽도록 강요를 받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써놨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 독서량이 점점 줄어들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를 좀 얘기를 해보고 싶거든요. 혹시 여기 다 중학생 학부형님이신가요?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중학생이신가요? 네. 혹시 중학생이세요? 네. 혹시 그러면 초등학생 학부모님 계세요? 두 분. 네. 혹시 고등학생 자녀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지금 보면은 왜 그 점점 이렇게 독서율이 줄어드는 걸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혹시 자녀분이 책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는 편이에요? 지금 혹시 몇 학년이죠? 중1이요? 여학생?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이제 여전히 많이 읽고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혹시 좀 안 읽는 것 네, 안 읽어요. 혹시 남학생, 여학생인가요? 아니, 여학생인데. 그러면 초등학교 때보다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원래 안 읽었는데 계속 안 읽는가요? 줄어들었어요? 놀거리가 많아서? 뭐 유튜브나 그런 것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사실 그 학년이 올라갈수록 계속 독서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한번 보시면은, 한번 보세요. 중학교 때 지금 친구들 몇 학년이에요? 몇 학년이에요? 아니요. 여기 3명? 4명? 몇 학년이에요? 6학년? 그러면 중학생 있어요? 다 1학년들. 1학년이에요? 몇 학년이에요? 2학년? 1학년? 1학년? 오케이. 자, 1학년 때 요거 배워요? 이거 배웠어요? 끝나갔는데, 그지? 2학년 친구 요거 배웠어요? 모르겠어? 모른다 그러면 어떡해? 이제 이거 함수가 이제 막 나왔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요, 수학만 본 거예요. 수학에서도 전체가 아니라 하나의 어떤 파트만 본 겁니다. 방정식하고 함수 나오는 쪽인데요. 1학년 때 요거 배워요. 뭐 이항하고 뭐 x 뭐 변수 하나 나오고 1차 방정식 이거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2학년 때는요, 이 1차 방정식을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 그려요. 그리고 3학년 때는요, 2차 방정식 이제야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사실 1차 함수에서 2차 함수 넘어가는 과정을요. 사실 어떻게 보면 3년 동안 배우는 거예요. 1학년, 2학년, 3학년. 그쵸? 그런데 고등학교 한번 가볼게요. 고등학교 가게 되면요. 진도가 이렇습니다. 함수만. 다른 것도 다 많잖아요. 뭐 통계도 있고 뭐도 있는데 함수만 두고 봤을 때 지금 1학년, 2학년에서 배워야 되는 게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1학년이 뭐 바쁘다 하지만 고등학교 막상 가면요. 진짜 바빠요.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뭐 해석 될까요? 이거 진짜 한번 수학 뭐 하다가 이렇게 놓치기 시작하면 완전 계속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면 수학이건 영어건 간에 공부할 것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국어 공부를 사실 제대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무슨 국어 책을 뭐 읽을 시간이 있을까요? 뭐 독서할 시간? 그런 거 되게 확보하기 어려워요. 공부하는 양 자체가 점점 많아지고 수학이나 뭐 이런 다른 여타 과목들이 점점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기 바빠 죽겠는데 고등학생 친구들한테 책을 읽으라고 하는 건 좀 굉장히 무리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제가 생각한 학년이 오를수록 독서량이 줄어드는 이유는요. 첫 번째 이거예요.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만약에 읽을 시간이 있더라도 그거를 왜 책을 읽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 시간에 유튜브를 하거나 뭐 영상을 보거나 친구랑 놀러 가는 게 훨씬 재밌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만약에 여유 시간이 있더라도 그 시간에 애들이 독서를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 기본적으로 시간이 없고요. 또 두 번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실 텐데요. 초등학생 때 읽는 책은요, 뭐 이런 거예요. 우리 지금 초등학생 친구? 누구였지? 뭐 이런 거 읽었어요? 초등학교 때? 안 읽었어요? 읽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책을 읽었냐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막 그림 많이 들어간 동화책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읽어요. 근데 이런 내용들은요, 자신의 경험과 굉장히 밀접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한테 추천해주는 책은요, 뭐 엄마랑 뭐 싸웠네, 뭐 친구랑 사이가 좋네, 안 좋네, 계속 이런 책만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책은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하고 삶과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중학교 2학년 올라가서부터요, 갑자기 도서 난이도가 확 올라갑니다. 그건 여러분 그 교과서 보시면 아실 텐데 제가 문학만 얘기해 볼게요. 어휘가 어렵지는 않은데 문학성이 있는 작품들을 가지고 수업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인 문학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부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자전거 도둑, 뭐 하늘을 말 것만, 뭐 동백꽃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놨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저희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그것도 중학교 2학년에 나오는 작품이거든요. 근데 사실 어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쉬운 작품일 수 있는데 그 중학생, 그 또래 아이들이 봤을 때는 이 작품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뭐에 비해서? 이런 거 읽다가 갑자기 성인 문학으로 넘어왔을 때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야. 그게 왜 어려운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고등학생이 읽는 책은 어떤 걸까요? 이런 책이에요. 뭐 1964년 겨울 이런 거, 윤길 장마. 뭐 이거 사실 장마는 중학생 책에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곡. 그러니까 자신의 삶과 굉장히 동떨어져 있어요. 이거는 우리 애들이 사실 저도 그렇고요. 저도 뭐 이런 가난 같은 거 경험해 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것들을 일이 나와 있는 그런 작품들을 읽어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런데 이런 게 사실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으니까 읽을 수가 없어요. 읽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우선 기본적으로. 여기 초등학교 때 70권씩 읽었다가 중학교 때 20권 정도 읽었다가 고등학교 때 뭐 9권 정도 읽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중학생들한테요, 초등학생 때 읽는 그런 책들 읽으라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200권도 읽어요. 하루에 뭐 10권씩 동화책 갖다 놓고 읽으라면 읽지 않겠어요? 읽어야 된다면. 읽을 수는 있는데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들한테 요구되는 책들이 동화책이나 뭐 그림책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종류가 아니고 막 뭐 유능길의 장만에 뭐 약간 이런 책들을 읽기를 강요당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책들은 별로 재미가 없어서 읽지도 않을 뿐더러 사실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읽을 시간조차가 없어요.